테라스에서 세차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뛰쳐내려갔습니다. 옛날 클래식 차량들이 이렇게 각진 이런 디자인 있죠. 이게 오히려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테리 기사님이랑 그냥 서가지고 차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ADK 태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디테일링 비디오에 대한 코멘터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멘터리 해볼 영상은 저희가 얼마나 됐지? 2년 됐나? 3년 됐나? 좀 전에 그 BMW 234 모델이 있어요. 클래식카인데 이 차량을 이제 디테일링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워시존 강남점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날 점심 먹고 나서였나? 그냥 테라스에서 이렇게 세차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뛰쳐내려갔습니다. 명함 한 장을 들고선 챙겨가가지고 가서 무턱대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뭐 이래저래 사람인데 혹시 저희 쪽에다 차량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폴리싱도 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싹 해가지고 돌려드릴게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런 영상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보시더니 그럼 맡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섭외를 했던 차량입니다. BMW 이 클래식 모델들이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같은 색상으로 제도색을 한 차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 치고는 제도장을 했기 때문에 차량 외관 부분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코멘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봐도 차가 너무너무 이쁘죠. 보면은 오염도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렇게 도장 상태가 심각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냥 태양광에서 보는 거랑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와 가지고 LED로 확인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생각보다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진 않았어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클래식카가 너무 이쁘긴 한데 이제 국내에도 조금씩 이렇게 클래식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비가 안 된다는 거, 정비가. 이런 클래식카 관련된 엔지니어, 메케닉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아쉽긴 하죠. 근데 환경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식카, 중고차를 갖다가 들여올 수 있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면은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따로 복원이나 그런 건 안 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상태가 막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 보면은 깨끗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핸들이 저희가 손 때 진짜 많이 타잖아요. 닦아 보면은 깨끗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오염물이 검게 묻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실내가 영상에서 보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잘 닦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렇게 매트 같은 부분 닦을 때는 몸을 구겨 넣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할 때랑 카메라까지 지금 같이 들어갔을 때랑은 공간이 더 비좁거든요. 실내 부분, 이제 가죽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 실내 세정제 갖다가 세정을 했었고, 가죽 부분은 다 가죽 세정제 갖다가 했었어요. 요즘은 저희가 이제 브러쉬로 갖다가 거품 내가지고 닦는 그런 작업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타월로 훔쳐내는 식으로 갖다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해도 굉장히 잘 닦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로 거품 내는 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영상은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습을 해주죠. 보습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제품 레더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저 리바이브가 보습도 해주는데 세정 능력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저렇게 검은색 가죽에 묻은 때들이 또 묻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죽 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클래식 카에는 확실히 이런 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생긴 휠이 없잖아요. 저렇게 아우터 림이 있는. 요즘은 스포크가 저 림의 제일 바깥쪽 부분에 붙어서 나오죠. 대신에 이제 관리가 힘들죠. 휠 닦을 때 제가 일반적인 휠 닦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그래도 못해도 한 1.2배, 1.3배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우터 림이 있는 휠 같은 경우에는 2피스 아니면 3피스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휠 세 조각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겉부분에 볼트가 쫙 박히게 되거든요. 이 볼트가 박히면서 생기는 문제가 일반적인 휠은 우리가 이너림 닦을 때 그냥 브러쉬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부분까지 닿잖아요. 근데 얘는 볼트 있는 부분 때문에 턱이 생겨서 저희가 시원하게 안쪽을 갖다 브러쉬로 팍팍팍 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쟤네들이 아우터림이 있다 보니까 닦고 나면은 반짝반짝해진 부분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일반 휠에 비해서. 그래서 휠 닦고 나서 기분은 좋습니다.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장비들이 다 옛날 거네요. 저 고압수 선, 압축 분무기, 폼레스까지. 올드카 같은 경우에 겉에 도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도장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라져 있고. 근데 그럴 때 고압수를 잘못 쓰면은 그 도장면이 갈라져 있는 틈새로 고압수가 파고들면서 도장 칠 자체가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차량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프리워시 마치고 이제 고압수를 헹궈내고, 그다음에 이제 투버킷 세차 들어갔죠.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투버킷 세차에서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진짜 이런 차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세차하면서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냥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네. 그냥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쁘네. 이게 오히려 요즘 돼가지고 요즘 출시되는 차들 디자인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너무 둥글둥글해지고 약간 UFO 같은 느낌? 그런 유선형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클래식 차량들이 이렇게 각진 요런 디자인이 있죠. 이게 오히려 반대로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세차만 맞췄는데도 너무 이쁘다. 이때 테리 이사님이랑 그냥 서가지고 차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왜 웃은 거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저 이제 마스킹 작업 들어가는 거는 다음날 들어갔어요. 다음날. 틈새 있는 물질 다 빠진 다음에. 저 에어로 다 불어도 틈새에서는 계속 물이 나와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것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보면은 옆문 쪽에 트림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될 부위가 일반 세단 차량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스월들이 좀 있죠. 그리고 재도장한 차량이다 보니까 도막 두께 보면은 보통 300에서 400, 높은 데는 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선 일단 일부분 폴리싱 갖다가 무슨 패드랑 무슨 약재 갖다가 해봐야 되지 테스트 해보고선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거는 폴리싱 패드랑 인리치 이 두 가지 갖다 일단 하고, 조금 안 나가는 부분들은 리스토어 갖다가 커팅용 약재 갖다가 좀 더 세게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이제 LED 딱 비춰보면은 폴리싱 작업 한 대랑 안 한 대랑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실제로 폴리싱 딱 돌려놓고선 보면은 광빨에서 나오는 자태가 너무 다릅니다. 이때 세차하고 폴리싱까지 하고 코팅까지 다 해서 작업 기간이 얼추 한 3일 하고 반나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에 다 마무리했었나?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마무리 약재 갖다 작업한 건데, 확실히 폴리싱 돌리고 그러니까 중벌에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 마무리 피니싱까지 딱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광은 무조건 더 확 올라옵니다. 이 앞에 잠깐 저거 휠도 폴리싱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만족할 만큼 이렇게 확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작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엔진룸 할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물로 갖다가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21세기 이전 그때 출시한 차량들은 웬만하면은 물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 쓰지 않고 그냥 자파클린 갖다가 건식으로 갖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깨끗하죠. 이쁘네. 다른 것보다 저 모델은 저 본네트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본네트 열리는 방식. 저희가 보통 폴리싱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노우폼 갖다가 폴리싱 할 때 사용했던 약재들 제거를 스노우폼으로 갖다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매직폼을 원래 사용하던 것보다 좀 더 진하게 타가지고 요거 갖다가 그냥 마무리합니다.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 모델은 이 모델들 있잖아요. 234, 230 걔네들 M 버전이 있거든요. M5, M3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디테일링 해보고 싶죠. 코팅하면서 전체적으로 휠까지 다 코팅하고. 이때 도장면 코팅을 뭐로 했었지? 트림 부분은 아마 어비스가 다 했었을 거예요. 타이어 제외하고. 저 볼트 사이사이 코팅한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기 유리가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와이퍼에 의해서, 와이퍼 말고도 와이퍼 자국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외에 흠집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생기면은 아예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들은 유리 교체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해외에서 부품을 공수해 와야 되는데 해외에도 그 부품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도장면 코팅은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유리막 코팅제 갖다 싹 다 작업을 했었죠. 이 트림 부분 작업 코팅했던 게 아마 어비스일 거예요. 타이어를 제외한 이런 고무 몰딩, 그 다음에 트림 부분들은 다 어비스 갖다가 코팅을 했었고, 이 모델이 이렇게 중간에 저 트림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림 코팅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워요.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저런 부분들을 이제 어비스로 코팅했던 이유가 잠깐만 멈추자.
이게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도 쓸 수 있고 도장면에도 쓸 수 있다 보니까 트림 부분에 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장면이 좀 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 타이어 드레싱제 갖다가 하면은 도장면에 묻은 걸 닦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장면에 코팅 가능한 어비스 같은 한꺼번에 하고, 예, 살짝 묻어 있는 거는 버핑해서 닦아낸 다음에, 예, 유리막 코팅제를 발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링 쫙 하고 전처리하고 폴리싱하고 코팅까지 딱 마무리된,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다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 차가 색감이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쁘네. 네, 이렇게 해서 코멘터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국내에도 클래식카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클래식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디테일링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장면에 혹시나 도장 칠이 크랙이가 있거나 살짝 뜨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고압수를 쏘셔야 돼요. 칠이 살짝 떠 있다고 하면은 그게 고압수 쏠 때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쉽게 금이 갔다 하면 그 사이로 고압수가 파고들면서 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무턱대고 살살 조심해서 해야지 라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복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장부터 복원을 좀 해가지고 외부 도장 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 다음에 디테일링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이 차량에 붙어있던 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림 부분은 크롬으로 돼 있고 스포크 부분은 알로이로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롬 휠 쓰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웬만하면은 중성 휠 세정제를 써주시고, 아니라면은 알칼리성 휠 세정제를 쓸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장 희석 비율 있죠. 1:10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2배 더 희석해서 쓰는 게 좋아요. 1:20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휠 세정하자마자 바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이야? 2년, 3년 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BMW 234 모델 디테일링 비디오에 대한 코멘터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선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이전에 했던 영상들 중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영상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 그거 참고해가지고 다음번 코멘터리 영상 때 그 영상 가지고 우선 코멘터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코멘터리 영상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